마법 세계에서 먹을 문화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아서 위즐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부 사람들은 아서 위즐리를 두고 가진 것 없이 아이만 잔뜩 낳은 무능력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정작 위즐리 가족들을 보고 있으면 가난해서 불행한 것보다는 인간미나 가족으로서의 따뜻한 분위기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보입니다. 아서 위즐리가 이렇게 가족의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과거 아서 위즐리가 자라온 환경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통해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이자 이상하게도 러버덕에 집착하는 마법사 아서 위즐리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마법 세계에는 신성한 28가문이라고 불리는 순수하게 마법사의 혈통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고귀한 마법사 가문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실제로 여기에 소속된 마법사 가문들이 100% 순수한 혈통을 가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하지만, 위즐리 가문은 여기에 언급된 순수 혈통에 포함되는 소위 명문 집안입니다. 그러나 위즐리 가문이 일반적인 순수 혈통 마법사들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머글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는 것인데요. 특히 셉티무스 위즐리는 마법사 가문들 사이에서 꽤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인물입니다. 바로 가장 머글 친화적인 것으로 알려진 위즐리 가문과 반대로 가장 머글을 혐오한 것으로 알려진 블랙 가문 출신의 마법사가 결혼한 사건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순혈주의를 추구하던 블랙 가문 출신의 세드렐라 블랙이라는 마법사는 셉티무스 위즐리와 결혼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블랙 가문에서는 이를 격렬하게 반대했는데요. 게다가 세드렐라에게 위즐리 가문 사람과 결혼한다면 가문에서 제명시키는 것은 물론 블랙 가문의 막대한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협박도 했었죠. 그러나 여기에 전혀 굴하지 않은 세드렐라는 셉티무스 위즐리와 결혼을 강행했고, 이때부터 세드렐라 위즐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블랙 가문의 인물들을 기록해둔 가계도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블랙 가문의 가계도에는 세드렐라와 셉티무스의 이름이 올라있지만 이들이 제명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초상화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까맣게 그을린 자국만이 남아있습니다. 가뜩이나 순혈 마법사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던 위즐리 가문은 동족의 배신자라는 기존의 악명과 더불어 마법세계의 상류층들에게 더욱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셉티무스와 세드렐라 부부는 가난하기는 했지만 훗날까지 머글 관련 활동가로서 이름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아서 위즐리입니다. 아서는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머글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호그와트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을 때는 위즐리 가문의 전통처럼 역시나 그리핀도르 기숙사에 배정받았죠. 그리고 여기에서 같은 기숙사 소속의 몰리 프레웨트를 만나 사랑에 빠진 것인데요. 이 커플은 늦은 새벽에도 기숙사 밖에서 데이트를 했을 정도로 극성이었던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늦은 시간에 기숙사 밖을 돌아다니다가 당시 호그와트의 관리인이었던 아폴론 프링글에게 아서가 붙잡힌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시기 호그와트의 체벌은 상당히 강도가 높았던 것인지 아서는 한참 동안 채찍질을 당했고, 이때 생긴 흉터가 평생 남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0년 무렵 호그와트 졸업과 동시에 아서와 몰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마법세계는 볼드모트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어수선한 시기였지만 영국 대번주 구석에 위치한 헛간이 딸린 자그마한 집을 하나 얻어 버로우라고 이름 짓고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서는 호그와트 졸업 후 마법부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아서가 근무하게 된 부서는 머글 제품 오용 관리과 해당 부서의 주된 업무는 머글들의 물건에 함부로 마법이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이미 마법이 부여된 물건을 머글들이 착각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서의 또 다른 별명은 마법부에서 가장 지루한 부서라고 하는데요. 업무량은 인원에 비해 많은 편이지만 마법사들은 머글의 물건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서에 대한 평가나 대접이 좋지 않아서 일반적인 마법부 직원이라면 시시하게 생각하고 배정받는 것도 기피하는 부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서 위즐리는 어릴 때부터 머글들의 문화와 물건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만큼 이 부서에 스스로 지원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아서의 수입이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넉넉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금슬이 좋았던 아서와 몰리 부부는 첫째인 빌리 위즐리부터 막내인 지니 위즐리까지 무려 7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총 9명의 식구가 버로우에서 지내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생긴 버로우의 특이한 점은 아이가 한 명 태어날 때마다 해당 아이가 지낼 새로운 방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서와 몰리는 더욱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집을 중축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새로운 집을 구하기에는 자금이 모자랐기 때문이겠죠. 덕분에 버로우는 위로 올라갈수록 방이 하나씩 추가되는 독특한 구조가 만들어졌는데요. 좁고 낡은 모습으로 인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묘사되기도 하지만 위즐리 가족이 가진 따뜻하고 왁자지껄한 분위기로 인해 주인공 해리포터는 최고의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는 루시우스 말포이와 아서 위즐리가 앙숙 사이인 것으로 종종 묘사되는데요. 이들의 악연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실제로 이들이 호그와트에서 같은 학년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다닌 것은 맞습니다. 출생연도로 본다면 루시우스가 아서보다 4년 정도 후배에 해당하는데요. 아서와 루시우스 두 인물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사건이 과거에 발생한 적은 없었지만 이들의 부정적인 관계는 역사적으로 두 집안 사이에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루시우스 말포이가 아서 위즐리를 개인적으로도 무능력한 인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비밀의 방에서는 이들의 관계가 썩 좋지 않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실 원작 소설에서는 이 상황에서 아서 위즐리가 루시우스에게 달려들어 주먹질이 시작되었고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해그리드가 이 둘을 손쉽게 떼어버리며 상황이 종료되는 묘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영화 속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던 아서 위즐리였지만 한편으로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상남자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 말포이 가문과 위즐리 가문은 역사적으로 앙숙이었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즐리 가족 구성원들은 장난치는 것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버린 사람부터 공부나 출세밖에 모르는 꽉 막힌 사람까지 많은 수만큼이나 가지각색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위즐리 가족이 가진 공통점 한 가지는 아버지 아서 위즐리로 대표되는 남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자유분방함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서는 먹을용 차량에 마법을 걸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게 개조하고 이 차를 집 헛간에서 몰래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프레드와 조지 그리고 론은 이 차를 훔쳐 타고 더즐리 집에 갇혀있던 해리를 구출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에게 몰리는 위험한 일을 벌인 것에 대해 나무라기도 하지만 아서는 오히려 차는 잘 날든? 이라는 유쾌한 질문을 먼저 던질 정도로 아이들에게 있어 엄격한 모습보다는 친근한 이미지의 아버지였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아서조차도 정말 크게 화를 내며 쌍둥이에게 체벌을 했던 사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아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쌍둥이가 5살인 론에게 깨트릴 수 없는 맹세를 시키려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깨트릴 수 없는 맹세란 이 맹세를 어기게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되는 저주에 가까운 마법으로 쌍둥이와 론이 어떤 내용을 맹세하려고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동생에게 이런 마법을 사용하려 했다는 것이 몹시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때 아서에게 볼기짝을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프레드는 한쪽 엉덩이가 평생 짝꿍뱅이로 남았다고 하는데요. 아서가 자식들에게 무관심한 아버지인 것이 아니라 자유분방함 안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명확한 선을 제시해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직장 동료들에게 있어 아서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아서는 마법부 내에서 꽤 마당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마법부 직원들이 아서 위즐리를 모르는 경우가 없었다고 하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해리포터와 불의 제한 시점에서 열린 퀴디치 월드컵 경기 당시를 들 수 있겠는데요. 영국에서 열린 퀴디치 월드컵에서 위즐리 가족들은 무려 1등석에서 관람을 하게 됩니다. 이 티켓은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묘사되는데 마법부의 고위 관료들이나 말포이 가족 정도의 재력 또는 사회적 입지가 있어야 구하는 것이 가능했던 자리라고 합니다. 이 티켓을 구해온 것은 바로 아서 위즐리로 과거 업무상 자신에게 도움을 받았던 마법부 스포츠 부서의 최고 책임자 루도 베그먼을 통해 티켓을 얻은 것이라고 하죠. 이런 귀한 티켓을 여러 장 얻었던 것을 보면 아서 위즐리가 담당한 업무와 부서가 비교적 마법부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아서 위즐리의 능력이나 평가가 낮았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유쾌한 성격까지 가지고 있으니 자기 소신에 있어서는 전혀 타협을 보지 않는 성격으로 인해 고위층과의 관계는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주변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는 꽤 좋은 사람으로 기억된 것 같습니다. 해리를 대하는 아서 위즐리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가 가진 상냥한 마음씨가 드러납니다. 해리를 그저 론의 친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원래부터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따뜻하게 해주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아버지가 없이 자란 해리에게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고도 보입니다. 훗날 결혼을 통해 위즐리 가족의 구성원으로 합류한 인물들까지 생각한다면 마법 세계의 요직과 각 분야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위즐리 가족에 포함된 만큼 아서 위즐리는 자식 농사 성공의 아이콘으로 불립니다. 하면 누군가는 아서 위즐리를 두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식들을 양육하면서도 먹을 연구라는 개인적 취미생활을 즐기는 철없는 어른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죠. 사실 아서 위즐리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연구하고 있었던 것은 숨겨진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요. 어린 시절의 아서는 어느 날 갑자기 먹을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라는 물건이 어떤 원리로 날게 되는 것인지 궁금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을 평생의 꿈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위즐리 가족의 헛간에 자리 잡았던 포드 앵글리아는 아서의 어린 시절부터 쭉 이어져 온 오랜 꿈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책임지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훌륭함을 엿볼 수 있죠. 위즐리 가족 전체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가족으로서의 따뜻함이나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자유분방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서 위즐리라는 캐릭터 한 명에 집중해 본다면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낭만을 잃지 않는 멋진 삶이 보입니다. 아마 힘든 삶을 살아가는 어른들에게는 더욱 교훈이 되는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